이게 맨 처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이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도 얘기를 하는 게, 야 너네 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냐? 이상하다. 공수처법에 보면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고, 야 너네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첩받았잖아. 네. 그리고 지금 관련자 다 중앙지방법원에 가 있잖아, 기소된 예. 거. 근데 왜 여기 대통령만 서부지방법원에 했냐? 그랬더니 일단은 피의자 뭐 주소지 관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관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은 아니지.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저 변호사들은 정말 초 에이스들입니다. 윤곽근 변호사나 일단 직위나 이런 걸 고검장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소위 법적 이슈에 나쁜 표현을 하면 트집. 뭔가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게 메시지가 꽤 커요. 다 할 수 있는 분이라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법원행정처하고 공수처에 직접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이런 소문이 돌던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다 몰래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돼서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 친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뭔가 얘기를 하겠지. 사실 그렇죠. 확인해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음. 아니 뭐 아니 우리 무슨 이번 당연히 첫 청구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다 답변할 수 없다고 답을 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답변할 수 없다 이게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쳤다가 기각돼서 재청구. 예, 우회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아니냐. 근데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 발부한 영장이 무효예요. 기각 사유를 명시를 안 했기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어. 윤희석. 근데 기각됐어. 근데 아이씨 내가 서부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서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청구했다 영장이 나왔어요. 알리지 않았다는 건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에. 아 서부지법에 얘기를 안 했어? 네. 아니 그 체포영장 청구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에 한번 기각된 적이 있으면 어느 법원에서 기각됐고 왜 기각됐었고. 아 청구할 때 그거를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너 왜 근데 우리 법원에 또 했니?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요게 형소법 제 200조의 2의 네, 4항에 있네. 네. 그래서 저는 오. 이게 뭐야?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공수처란 곳에서 몰래 중앙에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은 공수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발부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거는 너무 우리 오늘 방송 다시 해야 되겠는데 줄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상현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했고 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 법률 관련 총괄이죠 국민의힘. 예,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공수처한테 물어봤는데 공수처법상 비공개 사유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요 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동혁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전에 네.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답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중앙법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 있습니다. 네. 이래 버린 거야.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네.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고요? 그랬더니 네. 다시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첫 답변에는 중앙지법이 있었어. 네.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일각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고 내란 관련자들 많잖아. 다른 사람들을 저기저기 다 청구했었어요. 그 얘기를 네, 그렇게 그렇게 했다? 대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러면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청구했다고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말은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영장 청구서를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전 제일 중요한 게 법원 행정처건 아니면 공수처건 간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냥 해프닝이야. 근데 이것도 뭐 왜 뭐가 얼마나 기밀 사항이길래? 그러니까 이걸 형소법 조항을 뒤져서 이거를 또 문제 제기를 한 거네. 네. 야, 이게 참.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걸 모르고 중앙에 한번 갔다 실패해서 서부로 갔다면 이거는 이제 공처는 사라져야 되죠. 아예 말 그대로 영장도 무효니까 그렇게 되면 골 때리죠.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실망해버린 네. 윤희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망한 게 아니고요. 네. 공수처가 웃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계속 남겠네. 오늘 중으로 뭔가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충 뭐 비밀이라 기밀이라 우리가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그럴 아닌 수가 것 같아요.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일이 D-Day인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고 뭐 그렇지.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말끔히 해결 안 되면 안 되지. 이건 내일 뭐 최소한 만약에 영장 집행한다. 그럼 그 전에 이거는 털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처에서 근데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공처가 너무 불신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19년에 막 투쟁할 때 저 그때 당협위원장에서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빠루 그렇지. 노루 발 못법인가 그게 네. 와, 그거 난리도 아니었어요.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뺏은 거예요. 아 뺏은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국회 의안과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를 그걸 뺏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 대표가 쓴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때 막 다 들어 눕고 막 그랬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그 체증돼서 수사 받을 수도 있었죠. 저는 그냥 서 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냥 서 있어서 등치 크다고 문 앞에 막 그랬는데 그게 벌써 언제 6년 됐잖아. 그렇지. 그때 그 공수처법 막고 그 뭐야 선거법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선거법 네. D라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게. 그렇지. 공수처 통과시켜 주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선거법에 자기네들 이득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상한 준연동형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가 길고 민주당이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인 후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공처 얘기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공처라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사 범위도 애매하고 수사 실적도 한 개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는 보여줘야겠고 보여주려고 해서 영장 저기 받아 들어갔다 또 실패했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지금 욕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금 TV조선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쯤 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늘 방송은 네.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처음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야죠. 네. 뭐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영장 발부받은 건 유효기간도 비공개. 예, 모르겠더라고요. 예, 전 얘기가 공개를 안 없어요. 했어요. 예, 비공개 요청을 한 거고 공처에서도. 그게 또 그 하나의 수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이제 언제 언제인지 들어갈지 몰라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막는 쪽에서도 언제지? 3일만 버티면 돼하고 아, 이번 겨울을 버텨야 되고 다르잖아요. 야 중간고사 언제까지냐 몰라. 몰라. 그거야 그거 지금. 교수님이 언제 시험 보자고 할 줄을 몰라. 몰라. 아, 그러니까 참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저 기사상으로도 뭐 나오는 것처럼 경호처장을 미리 체포해 버리면 진입이 쉬울 테니까 와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처장을 체포한다. 네. 그리고 시도하는 것처럼 해서 막아서는 사람들을 하나 둘 체포하고 문을 연다. 아, 이렇게 실제 하나씩 체포일은 다음 날이고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저쯤 되면은 대통령이 나오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안 했다는 전제로. 그렇죠. 네. 이게 처음이라는 전제로. 네. 근데 공수처는 이번에 만약에 집행을 실패하면 진짜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지고 결국 검찰이요 일을 잘했어요. 네. 이번에 보세요. 김용현 관련한 공소장 보세요. 그거 다 있잖아. 그치? 다 있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공수처는 경찰이랑
그 공조본에서 나온 거 뭐 있는 거 보셨어요? 별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네. 전국에 그 형사 기동대가 어떤 거 하는 데고 몇 명이고 경찰 특공대는 군 출신으로 했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실질적인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학습이 됐잖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구나 내란죄. 대통령은 뭐든 기소를 못하는구나. 네. 이것도 알게 됐어. 학습 그러니까. 효과는 많은데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일을 그럴 한 수밖에 건 없는 게요. 공수처는 검사 15명하고 수사관 3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잘하면. 공수처는 좀 이따가 또 나와야 되잖아. 거기 뭐 계속 있을 것도 그렇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무슨 성과를 낸다고 나한테 뭐가 더 있겠어? 칼퇴근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디 속한 조직인지도 몰라요. 되게 이상해. 그렇지. 대통령 직속도 아니고 뭐 애매해요. 이런 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괴물 하나 이렇게 만드는 똥볼 차고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민주당에서 공수처 없애자고 그러잖아요. 난 또 민주당에서 뭐 탄핵도 하자고 그러던데 처음에는 공수처장을. 뭐 그러니까 그게 체포 이제 못했다고. 노종면 의원이 주로 주장하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제가 한동안은 정청래 의원을 잘 지켜봐라 뭐 그 말 했다가 이제 김민석 봐라 뭐 이랬잖아요. 박찬대는 건너뛰고 노종면을 보세요 요새는. 이제 또 네, 찍어주는 사람이 달라졌네. 노정면의 언행을 보시면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알게 될 거고 비슷한 게 이제 김용민인데 김용민은 너무 이 수준 낮은 언어를 많이 쓰니까 인용이 잘 안 돼요. 노정면은 나름 그래도 기자 출신의 YTN 앵커도 하고 해직 기자 출신이고 해서 말이 되게 이 뭐라 그럴까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인용이 잘 되지. 항상 말한 게 많이 언론에 나오죠. 네, 근데 김용민은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김용민이 이번에도 그 탄핵 소추했을 때 막 이소영 의원이 표현한 바로 투머치 쓰는 바람에 그 김용민이 주도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했지. 수준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급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든 집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윤통 측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고 나왔잖아요. 우리 체포영장 이번에 못 받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급한 체포영장 못 받고 공수처 간 거 못 받는다. 대신에 중앙에 구속영장 치면 내가 갈게. 그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체포영장은 체포해서 조사받으라는 의미니까 좀 헐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중앙지법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장 발부될 리가 없다. 그렇죠. 왜냐? 김용현 영장 발부할 때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논리가 있어요. 뭐라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했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김용현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관련한 공범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인정. 그건 인정. 이해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연결지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보류. 보류란 딱 말이에요.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슈상.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해서 내란죄까지 하겠다고 하는 논리. 요걸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그게 된다고 하고 발표한 준 거 아니에요. 거지. 근데 중앙지법에서 이미 김용현 때 검찰의 수사권 없음을 들어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들어 판단을 보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으로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더 중앙지방법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또 다른 면으로는 이번에 체포영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그 대외적인 메시지, 여론전을 일부 또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거기다 덧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수처, 법원의 오류도 짚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미 그 형소법 110조, 111조 넣은 거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쪽 내란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렇지. 있는 거고. 그렇지. 요쪽 이제 헌재 요 트랙. 요 트랙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입장 메인이죠. 정치적으로는 네. 메인인데 여기도 이제 내란죄를 넣냐 마냐 4개 사유로 정리한 게 맞냐 안 맞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국이 처음에 계엄령 발동해서 우리 이제 망했네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이제 우리가 요 얘기만 딱 더 하고 바로 그 여론 바로 관련된 이제 내용 넘어가야지,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 헌재에서 좀 전에 형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란죄를 뺀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이쪽에서 야 내란죄 가지고 너네 뭐 탄핵했는데 그걸 빼면 말이 되느냐 이제 두 개로 싸우는 거잖아요. 뭐 내란 동조라느니 네.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다 겁박해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 딱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민주당이 뜨거 한 거예요. 김용민 뭐 이렇게 막 쓰고 한 게 엄밀하게 말하면 내란 죄에서 죄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 사실관계를 뒀으면 그거를 헌재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다시 받아와야 된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란죄에서 내란죄라는 게 빠지고 그냥 이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만 하면 헌재 탄핵 심판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내란죄가 들어가는 순간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일단 형사 재판하고 있잖아. 스톱 시켜줘. 이것도 요청할 수 있죠. 가능하죠. 내란죄가 뭐 유무죄가 뭐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1심이라도 나와야 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 결국? 이재명 때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 다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가 네.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헌재 사무처장 상대로 이제 조목조목 한 네. 거를 이렇게 보니까 탄핵안에 김용민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그 의결된 탄핵안에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탄핵 사유로 이제 넘겨요. 그걸 쭉 읽고 근데 헌재가 정리한 탄핵 사유가 4가지더라고요. 이제 요 4가지에 대해서 하겠다 한 게 이제 4가지가 뭐냐면 1. 계엄령 발동, 2. 포고령 발표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회 활동 뭐 정지시킨 거. 네 번째가 선관위에 가서 그런 압수했던 이 4가지예요. 자, 그럼 이게 쭉 통과된 의결안에 들어가 있는 내란죄 설명하고 이게 동일하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하니까 헌재 사무처장이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결론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저도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더라고요. 내란죄야 아니야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내란죄인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무기금고냐 3개 중에 뭐냐라는 건 형사재판에서 하라. 뭐 이렇게 대별할 수도 있겠더라고. 거의 정확한 맞아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오케이. 얘기예요. 아니 저 진짜 웬만하면 저기 하셔도 되겠어. 이제 보니까 맞는 거야? 얼마나 요즘에 법률 이슈가 많으면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법대를 갔어야 돼. 사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헌재에서 꼭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 뭐 이걸 다 판단할 필요는 없이 헌법에 반하냐 안 반하냐 판단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써서 그러면은 탄핵소추 의결해가지고 받아오든가 그게 아니라 내란죄라고 아주 난리 연병을 해놔가지고 막 다 써놨는데 네. 그럼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헌재에서.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형님 말대로 그렇지. 사형이야 무기야 그래 그거는- 감형에서 30년 이거는 형사재판을 하는 수 있지만 형사법원에서 하라고. 내란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지. 그 탄핵사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걸 그걸- 안 하는 거잖아. 그거를 빼면은 최소 2달은 빨라집니다. 그렇지. 헌법재판 기간이 탄핵소추 기간이. 그럼 누구의 이익이에요? 그럼 있잖아 누군지 다 알잖아.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했던 이 행동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저는 결국 탄핵 심판 인용될 거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안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마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하게 철저하게 법정 논리로 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하게 딱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게 엄정하게 그렇지. 물샐 틈 없이 그렇지.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벌써 지금 공수처부터 지금 꼬여갖고 수사부터 헌재도 어떻게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되게 이상해요. 그런 적 없대잖아 또 헌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흔들리잖아요.